정시는 무슨 싸움이다? 수치 싸움입니다. 수치 싸움이다. 그래서 이 숫자에 약하신 분들한테 상담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치아이디 입시연구소 김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영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2012학년도 정시 지원 전략 상위 15개 대학 반대로 생각하면 합격한다. 백소영님, 반대로 생각하면 합격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남들과는 다르게 생각해야겠죠. 남다른 생각. 그럼 표를 한번 보면서 우리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시는 표 같은 경우는 서울대부터 밑에 쭉 밑에 시립대까지. 근데 여러분들 이거 시립대가 맨 밑에 있다고 해서 시립대가 가장 낫다고 말한 게 아니고요. 백 소장님이 실수하셨습니다. 네네,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자, 그럼 서울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대 2011년도에 가장 인기 있었던 학과가 경영대학이네요, 백수장님. 그 다음에 2위가 경제학부, 3위가 정치외교. 그리고 이 사이에 쭉 여러 가지 뭐 학과들이 있을 거고, 밑에서 이제 가장 입결이 낮은 것들이 뭐 간호학부, 그죠? 그 다음에 영어교육학과, 그 다음에 국어교육학과, 요런 패턴을 보였어요. 2020년도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경영대학이 아니라 경제학부가 인기가 많았네요. 그리고 정치외교, 그리고 경영대학. 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인기 있는 문과계열 학과들은 거의 좀 정해져 있다. 이 점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리교육학과가 이렇게 가장 밑에서 세 번째 입결을 보였고, 간호대학이 2011년도에는 가장 하위에 위치했지만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중위권에 위치해야 있다는 걸, 요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의료학과가 가장 낮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시를 보실 때 이런 패턴들을 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이런 생각을 또 갖고 또 지원을 하게 되면 또 틀리다. 네네.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큰 학원에서 많이 있는 일들이죠, 그렇죠. 백수장님. 네네. 네, 어떤 경우가 있죠? 땡땡 학과에 우리 학원에서 땡땡 점수가 합격을 했으니 너도 땡땡 점수니까 합격할 수 있다. 네. 집어넣어라. 네네. 이렇게 좀 컨설팅을 받고 오는 또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땡땡학과에 땡땡 점수가 합격을 했기 때문에 너도 땡땡 점수니까 지원해라. 근데 이것도 맞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패턴들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패턴 분석하시는 분들은 간호학과가 작년에 가장 낮았는데 올해 이거 다시 올라갈 거다. 네, 요렇게 또 패턴을 또 지그재그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정시에서는 맞는 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틀린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항상 방향을 볼 때 다양한 각도에서 보시고, 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표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들을 좀 보여왔다. 서울에 있는 상위 대학 15개 대학들이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표 같은 경우는 네이버 밴드 아이디어 입시연구소에 업로드 해드리면 되겠죠? 그렇죠. 네네. 필요하신 분들은 팍팍팍 다운받아서 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심리학과가 2011년도에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이거 쭉 내려가네요. 네, 그리고 경제학부가 두 번째였죠. 네네. 뭐 신학과, 사회학과 네네. 요렇게 패턴을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2020년도에 보게 되면은 경영학과가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경제학부. 그러니까 경제학부가 2020년도에는 상위에 위치해 있지만 2021년도에는 좀 이렇게 쭉 좀 떨어졌다, 입결이. 네네. 그리고 응용통계학과, 그리고 문화인류학과가 가장 인기가 없었지만 입결은 2020년도에 상당히 높은 입결을 보였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옆에 100 이렇게 95 있죠? 이렇게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도 한번 볼게요. 고려대 같은 경우가 경영대학 이렇게 가장 인기가 많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컴퓨터학과 인문학과가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통계학과. 근데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와서 체육교육학과 이렇게 입결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에 또 입결을 한번 보게 되면은 경제학과. 이 패턴들은 어느 정도 얼추 좀 맞을 수도 있겠네요, 수정님. 예를 들어서 고려대 입결이 요랬으니까 이럴 때는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가고, 이런 패턴 분석가들, 네, 되게 입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패턴을 한번 보라고 저희도 만든 표고요. 근데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중에 좀 이야기를 그렇죠. 해드릴 거예요. 네네. 패턴만 보시면 안 됩니다. 패턴만 봐서는 또 안 됩니다. 이렇게 인문계열 15개 대학 다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자연계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 아까 서영고를 좀 봤으니까 여기 좀 중간 위치 한번 볼까요? 저희가 다 모든 학교를 읽어드리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좀 보는 방법에 대해서. 그럼 성균관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대를 보시게 되면은 2021년도에 가장 인기 있었던 학과가 반도체
시스템 공학이었네요. 네네. 근데 이 반도체 시스템 공학은 성대 거의 메인 학과여가지고 그렇죠. 인기가 되게 많죠. 2020년도에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거. 음.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이 인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학과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보면 입결이 살짝 떨어진 걸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을 또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인기가 없었던 학과를 좀 보시게 되면은 수학 교육이 인기가 가장 없었네요. 백수장님. 네네. 입결이 인기가 네네. 없다기보다는 입결이 좀 가장 입결이 낮았고. 낮았다. 네네. 근데 그 위에 컴퓨터 교육이었는데 2020년도에 또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이 컴퓨터 교육이 요 밑에 점수대를 유지를 했었는데 2020년도 때는 요렇게 또 점수대가 높았어요. 네네. 요런 패턴들을 한번 분석해 보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 표를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네이버 밴드 아이디어 입시연구소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정시 지원을 하실 때 한번 고려사항으로 보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서울대부터 밑에 15개 대학 위주로 저희가 하나하나씩 다 나눠봤어요. 근데 이 표 같은 경우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라고 저희가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릴 건데, 자, 보게 되면 서울대학교 2021년도 자연계열 입결 이 표 보실 때 서울대에서 상위 가장 높았던 게 농경제사회학부, 그리고 컴퓨터공학부, 전기공학부가 인기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1년도 하위에서는 뭐 물리교육, 그 다음에 물리천문학부, 그 다음에 뭐 지구과학교육과 이런 식으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렇게 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은 모집 인원 있고 경쟁률 있고 충원 인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컷2는 그 학교별 그 환산 계산법에 의해서 나온 점수이고요. 지금 마지막 100분이라는 거는 70% 컷 합격자의 100분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라든지 경쟁률, 그 다음에 충원률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환산 점수까지, 그리고 100분위 점수까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경희대, 그리고 뭐 쭉 밑에 홍익대까지 여러분들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자연계 입결도 21과 20 이렇게 좀 확인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도 뭐 서울대, 뭐 연세대 쭉 이렇게 2021년도 뭐 충원율부터 뭐 컷 기준까지 저희가 좀 이렇게 볼 수 있게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2022년 인문계열도 입결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저희가 반대로 생각하면 합격한다 이렇게 패턴을 한번 보라는 의미에서 좀 제작을 해 봤는데, 백수장님 솔직히 이 패턴 분석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 가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패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원칙적으로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좀 더 저희가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정시 계획을 세울 때 작년 입결이라든지 뭐 이제 큰 업체들 있죠. 뭐 A사, B사, C사 요런 식으로, 아니면 뭐 진학사 같은 경우 많이 사용을 하니까 요런 것들만 보고 또 컨설팅을 또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사실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드리면, 이렇게 패턴으로만 보시고 지원해라고 하시는 또 컨설턴트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이거 어머님이나 학생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런 패턴으로만 지원해서는 진짜 안 됩니다. 네네. 하나씩 좀 보게 되면 정시에서 좀 성공을 하려 그러면은 모집 인원도 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충원율도 봐야 되고 경쟁률도 봐야 그렇죠. 되고, 이걸 그 다음에 수치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다음 페이지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재 보고 계신 표 같은 경우는 아이디 정시 전략 뭐 예시표인데, 요거를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학생이라든지 학부모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정시에서 좀 승부를 보시려면 이런 표를 좀 만들어서 꼼꼼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선은 가군, 나군, 다군에서 대학을 좀 선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학과를 지원해야 되는지. 근데 백수장님, 우선은 이 표를 만들려면 학생하고 학부모님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랑 학과를 좀 추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수능 배치표 일명 장판지라고 하는 걸 보고 그것만 보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물론 수능 배치표 그를 참고를 하시지만 학교별 환산 점수 계산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학교별 환산 점수는 대형 학원에서 많이 그쵸.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참고하셔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대형 인터넷 업체들도 되게 그쵸, 많으니까. 요새는, 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대형 업체들 학원들에서 나오는 점수만 가지고 또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죠. 반대로 생각하라고. 그 기준을 가지고 얼추
학과를 처음에는 정하시고. 많이 잡아보세요. 네네. 네, 넓게, 네, 여러 학교와 여러 뭐 학과를 넓게 좀 잡아보시고 이런 표를 만들어 보세요. 좀 두 번째, 이거는 작년에 저희 의대생 지금 네, 의대 합격했던 친구 거를 지금 표를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뭐 추합 인원은 몇 명이고, 그리고 작년 경쟁률은 어떻게 됐고, 그리고 이거는 1월 8일, 1월 9일, 1월 10일, 1월 11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쭉 되어 있는데, 이건 작년 기준이죠. 올해는 백수장님 며칠부터 원서 접수하죠? 12월 30일부터 1월 3일 사이입니다. 네, 12월 30일부터 1월 지금 3일이니까 총 5일에 걸쳐서 지금 원서 접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칸이 5개로 늘려져 있어야겠죠? 지금 작년에 4칸이었는데 첫날에 내가 지원하는 학과의 어떤 경쟁률을 또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9일날 이렇게 또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 최종 경쟁률을 꼭 보시고 마지막에 넣으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가군, 나군, 다군에서 안전한 거는 미리 넣어놔야겠죠. 그렇죠. 또 소신 지원할 수 있는 거라든지 좀 어느 정도 선에서 확률이 보인다, 이런 것들은 좀 중간 날짜에 집어넣으시고, 마지막에 뭘 집어넣나요? 상향. 그리고 상향인데 합격이 좀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좀 분석을 해서 마지막에 던지다 보니까 최종 경쟁률까지 보셔야지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표를 좀 보시게 되면은 모집 인원도 이렇게 지원하는 학교, 학과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고요. 총 인원, 지금 이 총 인원은 수시 2월이죠. 백수장님. 2월 인원을 합쳐서 모집 인원과 2월 인원을 합친 인원이 총 인원입니다. 네. 여러분들 정식 컨설팅 할 때 절대 실패를 안 보려면 이 수시 2월을 보셔야 돼요. 근데 정식 컨설팅에서 막 돈 막 몇백씩 쓰시는 분들이 이 수시 2월을 안 보고 먼저 이제 상담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실패를 많이 보고,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상담을 받거든요. 근데 여러 군데에서 상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마지막에 수시 2월을 이전에 거의 컨설팅을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들이나 학생 여러분들은 꼭 이 수시 2월 표까지 좀 집어넣어놔서 마지막에 최종 지원을 하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 인원이 나왔으면 이제 칸수가 이렇게 또 나오죠, 백수장님. 네네. 이 칸수 같은 경우를, 근데 이거 설명하기가 네네.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이거 뭐 대형업체 칸수도 계산을 좀 하셔야 되는데,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 이 대형업체 뭐 A업체의 칸수인데 이 칸수를 보시게 되면은 8이 가장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근데 가장 고민되는 이 칸수가 6. 네. 6이 왜 고민되나요? 최초합으로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딱 애매모호. 경계에 있는 칸수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칸수를 보고 또 나의 등수를 또 만들어 보셔야 돼요. 실 지원자 수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실 지원자 수는 뭐 업체 측에서 공개한 것만 가지고 또 요걸로 가지고 또 판단하시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 경쟁률이라는 걸 한번, 그러니까 예상 경쟁률까지 뭐 큰 업체들에서는 좀 나오는 편이니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학생하고 학부모님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요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네네. IDA 합격 보존 경쟁률입니다. 이거 식 어떻게 되나요? 나의 등수하고 실지원자 수, 최초 추합 인원, 그다음 예상 경쟁률을 이제 비율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네네. 이런 부분까지는 학생하고 학부모님들이 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6이라는 게 이 6한수, 이거 대구 카톨릭 의대죠. 네. 이 6이 나와서 애매모호한 상황이 나오는데, 의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최초합을 해야 돼요, 무조건. 추합을 보고 지원한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빠지는 경우가 되게 그렇죠. 많잖아요. 안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꼭 합격을 하시려면 최초합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칸수에서는 6칸이 나왔는데, 경쟁률 저희가 이제 합격 보존 경쟁률로 보시게 되면은 28이 나와요. 네네. 그럼 28이 나오면은 추합. 최초합이죠. 네네. 6을 보게 되면은 이 학부모님들, 작년 그 아버님이셨죠. 네네. 이 6일 때 불안하셔가지고 안 네. 내시려고 했잖아요. 네네. 보전 경쟁률로 해보니까 합격이에요, 최초합. 네네. 최초합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하시기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여기 예상 경쟁률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컨설팅을 한다던가, 그리고 정시 지원 전략을 짰을 때 그냥 막무가내로 컨설턴트들한테 맡겨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맡겨버리게 되면은 그냥 패턴만 분석해서 지원하라, 그리고 A부터 뭐 A, B, C, D, 2, 4 뭐 대형업체 점수컷만 보고 정시 컨설팅을 해줬다, 요렇게 하면은 진짜 위험합니다. 항상 합격을 하고 싶으시면 반대로 생각하시고, 요런 패턴, 이런 기조들도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정시는 무슨 싸움이다? 수치 싸움입니다. 수치 싸움이다. 그래서 이 숫자에 약하신 분들한테 상담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해서 이과 계열이 되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정시 지원 전략 중에 하나예요.
이 수치에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대형 업체에서 내놓는 그런 점수만 가지고 또 패턴 더해가지고 그냥 여기 넣으시죠. 점쟁이 식으로 많이. 네네. 보면은 그 컨설팅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작년에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하면 이쪽이 비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고 올해는 그 반대로 되면 또 이쪽이 빈다. 이렇게 해서 그 비는 곳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쪽이 반드시 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선에서까지는 우리가 찍어야 되는 상황도 올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합격에 대한 좀 근접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표를 어렵지만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어느 정도 확률을 쭉 높인 다음에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 수치를 높여서 한 2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는 상당히 확률이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근거 없는 말 가지고 여러분들 정시 지원했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항상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좀 제시를 했으면은 다른 방향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방향을 보실 때는 확실하게 근거가 되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현재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심리가 이럴 것이다, 패턴이 이럴 것이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정시는 패턴과 심리로 지원하는 게 아니다. 오직 수치로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야지 뭘 안 합니까? 실패를 안 합니다. 재수를 안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뭐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저희가 쉽게 풀어드리려고 했지만 이게 좀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예, 하지만 아까 제가 드렸던 팁을 가지고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준비해서 정시에서 실패하지 않는 2022학년도 학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백수형님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시나요? 예, 이 표는 네이버 밴드 IDA 입시연구소에 올려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천천히 뭐 패턴 분석. 네, 네. 패턴 분석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